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내신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쭌삼촌입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3학년 2학기 세계사. 자, 중국 부분입니다. 중국의 근대 개혁, 근대 국가 수립 운동에 대한 내용을 볼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아편전쟁 이후의 이야기들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우리가 좀 외워야 되는데요. 외우기 위해서 좀 삼촌이 몇 개 단어를 적어 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번 천천히 따라 읽으면서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 했습니다. 태양, 변의 신. 이렇게 외워볼게요. 자, 태양, 변의 신. 뭐라고요? 자, 다시 한 번 더. 자, 요렇게 하면 중국 근대화 운동 총 5가지를 우리가 외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개씩 동그라미를 치고 이름을 적어 볼게요. 자, 첫 번째 태가 상징하는 운동은 무슨 운동이냐면요. 태평천국 운동이라는 운동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양무 운동이란 뜻이에요. 자, 세 번째는 변법 자강 운동. 자, 네 번째는 의화단 운동. 마지막은 신의 혁명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요, 5개 다가 아니라 2개를 보고 그 다음 강의에서는 우리가 남은 몇 개를 볼 거다. 뒤에 나와 있는 변법 자강 운동, 의화단 운동, 그리고 신의 혁명에 대한 내용을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태평천국 운동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태평천국 운동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무슨 전쟁이 끝난 이유다? 아편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근데 안에 청나라 상황이 어땠냐면요. 여전히 관리들은 정신 못 차리고 관리들은 부정부패 계속 일으킵니다. 큰 전쟁 2번이나 졌는데 아직 쉽게 말해서 정신을 못 차린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아편 전쟁에서 왜 배상금 주고 막 난징 조약, 베이징 조약, 텐징 조약 막 이런 거 맺었었잖아요. 그래, 아편 조약에서 발생하는 금전적인 문제들이나 그런 전쟁 이후에 나라를 되살리기 위한 그런 모든 부담들 있죠. 이런 것들을 죄다 농민들한테 다 떠넘깁니다. 왜 그러냐면 청나라 황실은 북방 변방민족이었던 우리가 여진족이라고 부르던 만주족이고요. 지금 이 중국 청나라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래부터 중국에 살고 있었던 한족들이에요. 그러니까 민족적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거의 이 농민들이 대부분 원래 살고 있던 한족들이거든요. 한족들 입장에서는 나라도 똑바로 운영도 못하면서 전쟁 부담 다 짊어지게끔 하고 또 관리들은 미친듯이 부정부패를 일삼고 있는 이 청왕조가 마음에 들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청왕실에 대한 위신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위신은 당연히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중국을 살고 있는 무슨족들 입장에서는, 한족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청나라 황실이 싫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한족들은 청나라를 엄청나게 미워합니다. 기본적으로 분위기가 이렇게 깔리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북방 병반민족인 주제에 우리 한족 괴롭히고 있는 만주족이 너무나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한족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멸만흥한이라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멸만은 무슨 뜻이냐면 무슨 족 멸망했으면 좋겠다. 만주족 멸망했으면 좋겠고요. 원래 여기 살고 있던 무슨족들이 차라리 흥했으면 좋겠다. 우리 무슨족들, 원래 중국의 민족이었던, 그쵸, 한족이 차라리 흥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태평천국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만주족과 한족 사이에 틀어진 관계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계기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상황 자체도 청나라 황실 헤이트지만 청조 자체도 청나라 왕조, 청조 자체도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에 멸만흥한이라는 답 안에 청조에 대한 타도 정신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운동이 바로 이 태평천국운동이 되겠습니다. 이 태평천국운동은 누가 일으킨 운동이냐면, 자, 중국말로는 홍슈안이라고 불리는 홍수전이라는 사람이 일으킨 운동인데, 이 홍수전은 자기 스스로를 예수의 동생이라고 불러요. 자기가 예수 브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태평천국운동 안에 태평과 천국이란 운동을 태평과 천국이란 단어를 각각 살펴보았더니, 태평이라는 단어는 유교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가장 살기 좋은 시대인 태평천국에서 나오는 태평이고요. 그리고 천국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무슨 종교? 크리스트교에서 쓰는 말이죠. 그래서 크리스트교의 내용이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종교를 합쳐서 사람들이 살기 좋은 이상국가인 태평천국을 세우자고 하는 운동이 태평천국 운동이고, 이 태평천국의 수도를 어디로 정하자고 했냐면 1차 아편전쟁의 아픔이 아직 남아있는 난징을 그 수도로 정하자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 태평천국 운동을 하면서 홍수전이라는 사람이 주장했던 제도가 몇 가지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천조 전무 운동이라는 거래요. 태평천국 운동을 같이 하게 되면 너희들에게 모두 다 땅을 나누어 준다라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토지균등 분배를 주장합니다. 이른바 한족에 의한 수탈이 만주족에 대한 수탈이 아니라 우리 한족들이 땅을 가지고 예전처럼 평화롭게 농사를 지으면서 잘 살 수 있도록 하자라고 얘기하는 게 여기 나와 있는 천주전모가 되고요. 두 번째는 남녀평등을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은 다 어떻다? 평등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중국에 존재하던 여자들한테 굉장히 불리했던 여러 가지 악습들을 폐지시키게 되는데, 이 태평천국 운동으로 없어졌던 가장 대표적인 악습이, 여자들 도망가지 말라고 어릴 때부터 그 뼈 물을 때, 뼈가 아직 말랑말랑할 때 발을 꽁꽁 묶어가지고 발을 사람 주먹 모양으로 만드는 풍습이 있습니다. 여자들 제대로 걷지도 못하게끔 하는 전족이라는 풍습이 있는데, 이 전족 풍습에 대한 폐지 이야기가 이때 처음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태평천국 운동이라고 하는 이 운동의 성격을 가만히 살펴보면 청나라가 가지고 있는 옛날적 제도들을 엎어서 없애자, 이른바 옛날 제도를 봉건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식 제도를 반대하는 반봉건적 성격을 가진 운동이에요. 반봉건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자, 나라를 다듬어 발전하기 위한 중국이 가져야 할 근대화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제시한 운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태평천국 운동이 가지는 성격입니다. 그러면 이 태평천국 운동을 성공했냐? 그렇지는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태평천국 운동을 가만히 보면 조금 가슴 아픈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분명히 이 운동은 어느 족이 주도했던 한족이 주도했던 운동인데, 이 운동은 누구 손에 마무리가 된다? 한족 손에 마무리가 됩니다. 이거를 누가 진압을 하냐면요, 중국 청나라 때가 되면은 그 지배 세력들 중에 한인 신사층이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신사는 그 지배 계급의 이름을 신사라고 부르는데, 이 한인 신사들이 그 중심이 돼가지고 이 태평천국 운동을 진압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진압을 누가 했다라는 말이 나오냐면 향용이 진압을 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향용이 바로 누구냐면 한인 신사층이 중심이 된 의용군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서양 세력들이 같이 손을 잡고 태평천국 운동을 진압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거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배계급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아니면은 밑에 피지배계급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까? 피지배계급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죠. 지배를 받고 있던 한족들이 일으킨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두고 아래에서부터 이 개혁이다라는 단어가 한 번씩 나올 때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양무운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양무운동의 양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어떤 단어로 생각을 해주면 되냐면 서양 무기라는 말로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중국인들이요, 아편전쟁을 한번 크게 겪어봤잖아요. 아편전쟁을. 아편전쟁을 겪으면서 얘네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야, 서양 무기 너무 세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어느 무기를 가지고 와가지고 강력한 서양 무기를 가지고 와가지고 뭘 해보자? 개혁을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한 게 서양 무기를 사용하자라고 얘기한 양무운동이 됩니다. 이거를 주도했던 사람은 또 놀랍게도 만주족들이 아니라, 국가를 지배하고 있는 만주족들이 아니라 관리들 중에 한족 출신의 관리인 한인 관료가 주축이 되는데, 누가 주축이 되냐면 이홍장, 증국번, 이런 사람들이 주도가 돼요. 근데 약간 이게 이름이 특이한 게, 신의 혁명을 제외하고 나서 요쪽까지 가면은 뭐 변법자강운동 주도한 사람 이름들도 나오고, 의화단도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의화단은 조직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이름은 안 나오고, 여기까지는 개별적인 이름이 나와요. 근데 주도한 사람이, 여기는 홍수전, 분명히 중국식 발음인 홍슈이안이라는 발음이 있습니다. 양무운동 주도한 이홍장도 리홍장이라는 중국식 발음이 있고요. 증국번도 증고판이라는 중국식 발음이 있습니다. 근데 요 세 사람은 한인이라는 걸 표현해주기 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식 이름 표현이 나오고요. 변법 차강운동을 주도한 사람 이름이 2명이 나오는데 캉류웨이, 양치차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이거는 아예 그냥 청나라 황실 쪽 관료들이 주도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예 민족을 구별해주기 위해서인지 모르겠는데 약간 좀 이렇게 홍수전, 이홍장, 증국번, 이쪽에 캉류웨이, 양치차오 이렇게 이름에도 조금 차이가 발생을 하기는 합니다. 자, 요런 게 있다는 것만 미리 얘기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아편전쟁을 겪고, 야, 우리도 서양식 무기를 끌어오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 태평천국 운동이 멸만흥한의 정신으로 운동을 했다면, 이 양무운동은 무슨 정신으로 운동을 하게 되냐면 중체, 서용의 중심으로 우리도 개혁을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중체 서용이 무슨 뜻이냐? 중체 서용, 중체, 나라를 구성하는 체제는 중국 것 그대로 왕실 체제로 유지를 하고, 서용, 기술은 어디 것만 사용하자. 서양 기술을 사용을 하는데 문제는 뭐에만 있어서 온리 군대에 대해서만 서양 기술을 사용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요런 걸 합쳐가지고 내고자 했던 결론은 뭐냐면, 나라도 튼튼해지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나라를 제패해서 돈도 많이 버는 부국강병을 꿈을 꾼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정치적인 개혁은 없어요. 체제는 어디 걸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중국 체제, 원래 왕실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정치 개혁은 1도 없습니다. 대신 얘네들이 서양 군사 기술을 받아오는 걸 근대화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군사 개혁은 엄청 해요. 일단 군인들부터 다 뜯어고칩니다. 근대적인 육해군을 만들기 시작하고요. 공군은 뭐 이때 당시에 없으니까. 두 번째, 얘네가 얘기했던 어디에 무기를 끌어온다. 서양 무기 도입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무기를 쓰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지네들이 만들어 써야 되기도 하니까 일단 배를 만드는 조선소, 그리고 배를 만들려면 철이 필요하겠죠. 철을 재련하는 제철소, 그리고 무기를 만드는 군수공장까지 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군사개혁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어떤 식의 군대를 가지기 위해서, 서양식의 군대를 가지기 위해서 일종의 발악 아닌 발악을 해낸 걸 우리가 무슨 운동이라고 부른다? 양무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했으면 서양식 무기도 가지고 오고 뭐 개혁을 하려고 노력을 했으면 이거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되겠다, 그죠? 이 양무운동이 있고 난 이후에 어느 나라, 우리나라 그 동학농민군이 일어나면서 어느 나라하고 어느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냐면 청나라하고 일본 사이에 청해전쟁이 발발을 합니다. 이제 이 청나라는 어지식 무기도 가지고 있겠다, 서양식 무기도 가졌겠다, 굉장한 자신감을 가지고 어디하고 싸우겠다고, 일본하고 싸우겠다고 한반도로 군대를 끌고 들어와요. 근데 문제는 그 전쟁에서 청나라가 어떻게 되죠? 패배를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앞에 지금 쎄 빠지게 했던, 쎄가 빠지도록 했던 지금 여기 나왔던 양무운동 효과가 있는 겁니까? 양무운동 말짱 꽝이 된 겁니까? 그쵸? 양무운동 말짱 꽝이 된 거죠.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그래서 이 양무운동도 그렇게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오늘 일단 앞에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태평천국운동하고 양무운동, 이 두 가지를 배웠고요. 그 다음에 청일전쟁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왔고요. 자, 요거 암기 한번 해보고 그 다음 중국 근대화 운동인 변법자강운동, 의화단운동, 신해혁명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의 근대국가 수립운동 첫 번째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외울 때 5개 순서 외울 때 어떻게 외우라 그랬죠? 태양 변의신, 태양 변의신 순서로 외우면 됩니다. 자, 태양부터 먼저 볼게요. 자, 이 태평천국운동 같은 경우에는 일어나게 된 계기가 아편전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들은 여전히 부정부패가 심하고 전쟁에 대한 모든 피해는 농민들이 뒤집어 쓰고 있는 상황. 이 상황에서 청나라 위신이 떨어졌죠. 그렇다 보니까 피지배층이었던 한족에 대한 불만이 쌓일 대로 쌓여서 만주족 멸망해라, 멸망, 한족 흥해라, 흥한, 이른바 어느 왕조 타도, 그렇죠, 청왕조 타도를 외치는 태평천국운동이 벌어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태평천국운동을 주도했던 사람 이름이 홍수전이고요.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누구의 동생이다? 예수의 동생이다라고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교와 크리스트교가 합쳐진 이름인 태평천국운동을 실시한다고 얘기했고, 자, 이상국가인 태평천국을 세우고 수도는 1차 아편전쟁 결과 맺어졌던 조약과 이름이 같죠? 어디에다가, 그렇죠, 난징에다가 수도를 잡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성격이 기존에 있던 지배질서를 부정하는 반봉건 성격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단계로 첫 번째, 자, 무슨 운동을 통해서? 천조전무운동을 통해서 토지 균등 분배를 주장을 했고, 두 번째, 남녀에 대한 평등과 뭐를 폐지시키자, 악스 폐지를 주장하면서 여자들의 발을 묶어 놓던, 그렇죠, 전족 같은 걸 폐지시킨다고 얘기했죠. 이게 청나라 왕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얘네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운동인 게, 평등 사상을 주장하게 되면은 그거는 쉽게 말해서 왕조 자체를, 그러니까 왕조 국가의 그 지배턱의 서열 자체를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왕실 입장에서는 얘네들을 놔두는 게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진압을 하죠. 한인 신사층 중심의 의용군이었던, 자, 누구에 의해서? 향용들에 의해서 이 운동이 진압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후에 한인 출신 관료였던 이 두 사람이 그 아편전쟁 이후에 서양 무기의 강함을 보고 서양의 무기를 쓰자고 하는 양무운동을 실시한다고 했다, 그죠? 자, 이 두 운동 다 어떻게 보면은 원인이 무슨 전쟁이 다 원인이다? 아편전쟁이 원인이다 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인 관료였던 누구와 누구? 이홍장과 누구? 그렇죠, 증국번이 중심이 돼서 서양 무기를 쓰자, 하지만 체제는 우리 것을 유지하자, 그래서 중국의 체제를 유지하자, 그래서 중체, 기술은 서양 걸 사용하자, 서용의 정신으로 이제 양무운동을 실시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체제는 중국 거를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정치 개혁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온리 서양의 무기를 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군대 개혁에 맞추어서 근대적인 육해군, 서양 무기 도입, 그리고 배를 만드는 제철소, 철을 재련하는 제철소, 그 다음에 군수공장, 무기를 만드는 군수공장, 이런 거를 실시해서 궁극적인 목적이 부자나라 강한 병사, 부국강병을 실시하려고 했는데, 실컷 해놓고 청일전쟁에서 일본한테 뭐라면서?
패배를 하면서 이 운동에 대한 부정적인 분위기가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가지고 중국의 근대화 수립운동을 얘기를 했고요. 뒤에 변의신 바로 연결해서 볼 건데, 일본 근대화 운동을 보게 되면 그쪽에서도 청해전쟁 이전 시점하고 이후 시점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중국은 청해전쟁 이전에 아편전쟁, 태평천국운동, 양무운동까지가 청해전쟁 이전이고 그 변법자강운동, 의화단운동, 신해혁명 그 이후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본사하고 얘네를 크로스를 시키실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보고 다음 변법자강운동, 의화단운동, 신해혁명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